하지만 내 눈이 원하는 라인대로 무조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송선호 원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은 뭘까요? 바로 눈 수술입니다. 그 중에서도 쌍꺼풀 수술인데요. 쌍꺼풀 수술을 주변에서 워낙 많이 하고 쌍꺼풀이 있는 눈이 좀 더 예쁘다 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다른 수술보다 유난히 쌍꺼풀 수술에 대해서 좀 더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결정하는 경향이 또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 맞는 수술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으로 수술을 해야 더 자연스럽고 예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간단한 방법으로 나에게 맞는 쌍꺼풀 수술법을 찾을 수 있는 자가진단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눈 상담와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절개로 해야 될까요? 비절개로 해야 될까요? 입니다. 그러면 내 눈은 비절개로 가능한 눈인지 아니면 절개로 하는 게 더 나은 눈인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쑤시개인데요. 집에서 이쑤시개로 원하는 라인을 잡아서 놓습니다. 그 라인이 5초 이상 잘 유지가 된다면 비절개로도 충분히 튼튼하고 예쁜 쌍꺼풀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이쑤시개로 라인을 만든 다음 놨을 때 5초 이내, 수초 이내에 쌍꺼풀이 저절로 풀려버리면 피부가 두껍고 지방층이 많이 내려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절개법으로 하는 게 더 예쁘고 자연스러운 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수술법이 결정되면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쌍꺼풀 두께입니다. 아웃라인인지 세미 아웃라인인지 인아웃라인인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속쌍꺼풀에 가까운 인라인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내 눈이 원하는 라인대로 무조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피부 두께 때문인데요. 이 피부 두께에 따라서 너무 큰 쌍꺼풀을 만들면 굉장히 소세지처럼 보이고 보기 어색한 쌍꺼풀이 되는 경우도 있고, 피부가 얇은 분들의 경우에는 큰 아웃라인으로 만들더라도 아주 자연스럽게 원래 있었던 쌍꺼풀처럼 보이는 눈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눈꺼풀 피부가 두꺼운지 얇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눈을 감고 눈꺼풀 위에 손가락을 올려주신 다음에 눈알을 움직여 봅니다. 이 느낌이 마치 포도알을 움직이는 것처럼 잘 느껴진다면 피부가 얇은 거고요. 이 아주 도톰하고 폭신한 느낌이 들고 움직이는 눈동자가 쉽게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눈꺼풀이 두꺼운 겁니다. 눈꺼풀이 두꺼울 때는 너무 큰 라인보다는 최대한 좀 자연스러운 크기의 쌍꺼풀을 하는 것이 더 좋고, 눈이 더 커 보이고 싶다면 눈매우정 수술 같은 눈이 더 커질 수 있는, 시원하게 떠질 수 있는 수술을 같이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피부가 얇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큰 라인을 만들어도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세미 아웃라인이나 아웃라인처럼 비교적 큰 쌍꺼풀을 만드는 것도 무방합니다. 네, 눈 상담할 때 이렇게 해주세요, 이 눈처럼 해주세요 라고 가져오시는 사진들의 눈은 사실 대부분 비슷합니다. 눈 자체가 크고 눈 잘 뜨고 쌍꺼풀도 큰데 어색해 보이지 않는 그런 눈들이죠. 흔히 이제 성형외과 의사가 봤을 때 눈 수술하면 정말 커지겠다, 흔히 말하는 대박 나겠다, 이런 눈들은 대동소이합니다. 일단 눈 자체가 크고 어느 정도 돌출돼 있고 피부가 얇은 눈, 이런 눈들은 쌍꺼풀 수술을 해도 티가 덜 나고 흉터도 덜 남고 라인도 크게 잡을 수 있고, 트임도 앞트임이나 러블리 트임 같이 좌우로 길어지는 트임을 하더라도 공간이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대박나는 눈은 돌출한, 너무 심한 돌출하는 말고요, 어느 정도 돌출이 되어 있는 눈, 피부가 얇은 눈, 눈 자체가 큰 눈이 되겠습니다. 쌍꺼풀 수술해서 대박 나겠다, 크겠다, 정말 이쁘겠다, 눈 많이 커지겠다, 이런 분들은 생각보다 상담을 많이 오시지 않아요. 대부분 눈이 작고 함몰아니고 짧고 깊고 쌍꺼풀이 없고, 이 눈이 작기 때문에 눈이 커지고 싶어서 사실 성형 수술에 관심이 생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담 오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눈 자체가 많이 작고 이제 함몰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피부도 두껍고요. 아주 큰 눈 사진을 이제 가져오시죠. 자, 그러면 과연 함몰아는 수술하면 안 되냐? 상대적으로 쌍꺼풀을 더 크게 만들기 어렵고, 수술 후에도 눈 자체가 큰 눈보다는 물론 전후 변화의 폭은 작을 수 있지만 당연히 수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게, 함몰하는 경우에는 쌍꺼풀이 크면은 눈이 커 보이는 건 맞는데 무조건 큰 라인을 고집하시거나 아니면 과한 성형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소세지처럼 보이고 풀리기 쉽고 안 예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함몰하는 경우에는 절개 또는 비절개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내 눈에 맞는지, 그 다음에 특히 쌍꺼풀 크기도 너무 욕심내지 않고 나에게 어울리는 라인을 찾는 게 중요하고, 눈 자체가 깊고 좀 작아 보이기 때문에 트임이나 눈매교정 수술이 필요할 때는 꼭 같이 하시는 것이 수술 효과가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쌍꺼풀 수술의 성공과 실패는 뭘 말하는 걸까요? 사실 쌍꺼풀이 풀리지 않고 전후 변화가 충분히 있고 계획한 라인이 나오면 뭐 사실 그게 성공이라고 의사는 생각하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뭐 비대칭이 남았거나 생각보다 라인이 좀 크지 않은 것 같거나 이러면 뭐 실패다, 아쉽다, 망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고 저한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수술 너무 잘 됐습니다. 지금이 최선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자, 오른쪽 왼쪽 얼굴은 완벽한 대칭이 아닙니다. 데칼코마니가 아닙니다. 동양인의 더 많은 퍼센트로 오른쪽 눈이 더 깊고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안구의 위치와 깊이와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연부 조직을 수술하는 쌍꺼풀이나 트임 수술로 이 비대칭을 맞출 수가 없죠. 비대칭을 줄일 뿐이죠. 라인이 커지고 눈이 커지면 저편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비대칭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자, 하지만 비대칭이 아주 심할 때는, 눈의 크기나 깊이나 높낮이 차이가 심할 때는 이 쌍꺼풀 수술 디자인할 때 약간의 차이를 둬서 비대칭이 더 심해지지 않는 쪽으로 수술을 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매교정 수술의 양도 그렇고요, 쌍꺼풀의 크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내 눈은 어떤 비대칭이 있는지, 수술에서 이 비대칭을 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수술 전에 상담할 때 원장님과 정확하게 의견 조율을 하고 수술을 해야, 나는 눈이 대칭이 잘 맞겠지, 눈이 굉장히 커지겠지, 뭐 다른 사람 눈이 되겠지, 이렇게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수술하시면 당연히 수술이 잘 돼도 실망도 크고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할 때 비대칭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런 비대칭이 있으시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술할 거고 이 방법으로 할 거고, 그러면 여기까지 비대칭이 이 정도는 줄어들어 보일 겁니다 라고 설명을 꼭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뭐 상담할 때나 수술 전에는 긴장을 대부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잘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병원이라는 곳이 아무래도 긴장돼서 막 수술실에 들어가면 평소에 혈압이 높지 않던 분들도 혈압 굉장히 올라가고 막 심장이 빨리 뛰고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평소에 궁금하시던 거 막 다 적어 오셔가지고 자세하게 상담할 때 물어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내 눈의 비대칭, 어떤 비대칭이 있는지, 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수술이 좋은지에 대해서 잘 상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인 눈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개나 비절개 어떤 방법이 나한테 좀 더 좋을지, 내 눈의 피부는 뭐 두꺼운 편인지 얇은 편인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자가진단법들은 그냥 참고용으로만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보다 자세한 상담, 자세한 진단은 성형외과에서 직접 대면 상담을 통해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송선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